자취하면 숨만 쉬어도 돈이다. 독립을 하고 나서 몇 달 만에 23살이라는 나이에 1억 이상을 모았습니다. 좋은 곳에서 시작해서 내가 절대 이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겠다. 내 스스로에게 어떤 잠금 장치를 걸어둔 셈인 거죠. 근데 자취를 추천드리지 않는 유형도 있어요. 하는 분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옌마드입니다. 오늘은 자취 컨텐츠니까 이렇게 집에서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 아마 제 또래 20대 분들이라면 자취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게 있죠. 자취하면 숨만 쉬어도 돈이다. 부모님 집에 붙어 있을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붙어 있어라. 그래서 아마 자취를 하고는 싶은데 이 두려움 때문에 시작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22살에 자취를 시작을 해서 이제 상대적으로는 좀 빨리 시작한 편인데요. 2022년 4월에 자취를 시작해서 이제 자취 10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취를 하면서 느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독립을 빨리 할수록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제가 자취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저는 이제 카페 직원으로 1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그때 출퇴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아깝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카페는 9 to 6가 아니에요. 스케줄 근무로 돌아가다 보니까 밤 11시에 퇴근하는 날도 있었거든요. 근데 일이 좀 늦게 끝나면 막차를 놓쳐가지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자취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일하는 카페 근처에서 자취를 하면 나머지 시간들을 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솔직한 이유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항상 부모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철없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제가 그렇다고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거나 뭐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집에 들어오는 귀가 시간을 가지고 혼을 낸다던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다툼이 생기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 영상을 제 부모님도 보시겠지만 용서해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자취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제 유튜브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굉장히 민주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집안에서 자랐을 것 같다,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전혀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 오히려 보수적인 편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아빠가 자취를 허락을 안 해주셨었어요. 무슨 22살에 독립을 하냐, 독립은 결혼할 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허락받으려고 PPT까지 만들어서 발표를 했었어요. 막 질질 짜면서 허락해달라고 발표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겨우겨우 허락을 받고 자취를 시작을 했는데요. 우선은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신축 오피스텔이고요. 전용 면적이 한 9평 정도인데 이 정도가 딱 혼자 살기 적당한 것 같아요. 너무 좁지도 않고 딱 이제 아늑한 정도. 무엇보다 제가 지금 이 집을 고른 이유는 인프라가 정말 좋아요. 일단 역에서 1분 거리고요. 주변에 뭐 백화점, 다이소, 약국, 맛집, 카페, 병원 뭐 이런 게 그냥 다 1분 거리. 그래서 살기는 진짜 좋아요. 그래서 월세가 좀 비싼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신축 오피스텔을 선택을 했어요. 원래는 좀 월세가 저렴한 방들, 뭐 4평, 5평 이런 방들도 제가 보러 다녔었는데요. 와, 근데 그런 방을 보면서 느낀 건 내가 이런 집에서 살면 정신적으로도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이유도 있었고 이제 제가 첫 자취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월세가 비싼 신축 오피스텔을 고른 또 하나의 이유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살던 집에서 더 좋은 집으로 갈 수는 있어도 더 안 좋은 집으로 가는 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30평 신축 고급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 5평 단칸방으로 가면 아마 미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독립을 애초에 좋은 곳에서 시작하고 싶었어요. 좋은 곳에서 시작해서 내가 절대 이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거를 이제 스스로에게 어떤 잠금 장치를 걸어둔 셈인 거죠. 근데 제가 당시에 월급이 실수령 190이었거든요. 아마 이걸 들으면 누군가는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무슨 그 쥐꼬리 같은 월급으로 신축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하냐, 아무 생각이 없는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시작하더라도 나는 어떻게든 여기에 걸맞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자취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10개월 동안 제가 느낀 자취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장점, 숨만 쉬어도 돈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건 단점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겠죠? 여러분도 이제 자취하면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 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저도 자취를 시작하고 한 달 고정 지출만 100만 원이 잡혔거든요. 여기에다가 식비, 데이트비, 생활비, 쇼핑 이런 거 다 하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축을 1도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저축을 못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돈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수입보다 지출이 더 커지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제가 이걸 장점이라고 꼽는 이유는요. 독립을 함으로써 처음으로 돈이 쪼들리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제가 부모님 집에 살 때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여유로웠어요. 월급이 190만 원 정도인데 어쨌든 22살에 그 정도면 사실 놀고 데이트하고 저축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취를 시작하니까 이 190만 원은 완전 쥐꼬리인 거예요. 이걸로 뭘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자취를 하고서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 월급으로 계속 살아가면 나는 저축도 못하고 평생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대로 살아가면 어쩌면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안 좋은 집, 반지하 같은 곳으로 가야 될 수도 있겠구나. 그걸 느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처음으로 어떻게든 돈을 더 벌려는 궁리를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저는 이걸 22살에 깨달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랐던 편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수입을 늘릴 방법, 부업이나 온라인 사업 이런 거를 미친 듯이 공부해서 무작정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도 시작을 하고 3달 만에 약 5만 명에 가까운 구독자를 만들어냈죠. 제가 만약에 독립을 안 했다면 이 돈이 쪼들리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절대 돈을 더 벌려는 궁리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카페 일하면서 190만 원으로도 충분히 만족을 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취를 하면서 이 숨만 쉬어도 돈인 이 경험을 해보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한 경험이자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느껴봐야 스스로 돈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돈을 더 벌 궁리를 하게 됩니다. 자, 2번째 장점. 나 자신과 대화할 시간이 많아진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장점이랑 연결되는 거기도 한데요. 제가 독립을 하기 전에는 제 스스로와 대화할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엄마랑 동생이 계속 말을 건다거나 이제 집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뭔가 이제 사색에 빠지는 시간이 없고 그냥 집에 오면 씻고 휴대폰하고 누워서 넷플릭스 보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자취를 시작하고 나니까 집에 저 혼자잖아요. 퇴근하고 이제 씻고 나오면 집이 진짜 이상할 만큼 엄청 적막하고 조용해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의도를 하지 않더라도 내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 적막한 공기 속에서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사색에 빠져요. 그냥 이렇게 멍 때리다가도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나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장점에서 돈이 쪼달리니까 돈을 더 벌 궁리를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이제 내 사색의 시간이 생기니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보다 돈을 더 벌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처음에는 이제 생각나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더 멘붕이 와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깊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책이라도 미친 듯이 읽자. 경제, 재테크, 사업 이런 책을 정말 많이 읽었고요. 강연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지금처럼 온라인 사업에 뛰어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자취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이제 지금은 스마트 스토어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지식사업, 광고 수익, 제휴 수익 등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오히려 자취하기 전보다 월 수입이 5배 이상 늘었어요. 그리고 제가 자취하기 전까지만 해도 통장 잔고가 1,000만 원이 안 됐거든요. 근데 독립을 하고 나서 몇 달 만에 지금 23살이라는 나이에 벌써 1억 이상을 모았습니다. 이 1억 모은 스토리도 나중에 컨텐츠로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주식도 한 2천만 원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고 부동산 아파트 투자도 하나 해서 23살에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요. 제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이 중에서 독립을 한 게 저는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계속 말했지만 제가 자취를 하지 않았다면 이 돈에 대한 갈증을 느끼지 못했을 거고 그랬다면 이렇게 온라인 사업에 뛰어들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좀 더 발전하고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뭔가 자취를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만 바라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오히려 그게 기회였습니다. 이 똑같은 상황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3번째 장점, 데이트 비용이 정말 많이 줄어요. 저는 이제 2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 자취하기 전에는 데이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갔어요. 아마 연인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데이트하러 만나서 할 게 없어요. 밥 먹고 카페 가고 또 카페 있다가 할 거 없으니까 영화 보러 가고 영화 보고 나오면 이제 또 밥 먹어야죠. 밥 먹었으면 또 카페 가고 또 갈 데 없으니까 술집 가서 맥주 한잔하고 이게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통장 내역을 보는데 데이트에 쓰는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우리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데이트에 얼마를 쓰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자. 리스트를 쫙 뽑아서 계산을 해봤거든요. 너무 충격적이게도 한 달에 거의 각자 100만 원씩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두 명에서 한 달 데이트에 거의 200만 원을 쓰고 있던 거예요. 미친 거죠. 이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데이트 통장을 만들자고 했어요. 각자 딱 40만 원씩만 넣어서 한 달 동안 이 80만 원 이내로만 쓰자.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트 비용을 많이 줄였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자취를 시작하고 이 데이트 비용이 진짜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저랑 남자친구 둘 다 좀 성향 자체가 돌아다니는 거 안 좋아하고 완전 집순이 체질이거든요. 그냥 이제 집에서 각자 노트북 켜놓고 각자 할 거 하고 심심하면 잠깐 나가서 산책하고 커피 사오고 밥은 웬만하면 집에서 해먹고 하니까 데이트 비용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줄었어요. 그래서 원래 쓰던 데이트 비용 생각하면 오히려 그냥 뭐 지금 월세 내는 게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데이트 비용이랑 월세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집순이 커플이라면 자취하면 데이트 비용이 정말 많이 줄어드실 겁니다. 네 번째 장점,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면 가족들의 사이가 굉장히 좋아진다. 아마 대부분의 20대 분들이 자취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로망이 가장 크실 거예요. 자취하면 부모님의 잔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고 자유로워지니까 좋겠지? 이런 로망. 저도 자취를 시작한 딱 직후에는 너무 좋았거든요. 예나 is free. 근데 이거는 솔직히 진짜 잠깐인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이 자유로움에 대한 기쁨은 거의 다 사라집니다. 오히려 내가 되게 철없었구나. 엄마 덕분에 내가 정말 편하게 살고 있었던 거구나 라는 거를 정말 많이 느껴요. 자취하면 스스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뭐든지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독립심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목한 가정의 비결은 떨어져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팩트더라고요. 저도 이제 자취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이랑 되게 자주 다퉜었어요. 근데 자취를 시작한 지 지금 10달이 됐는데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을 한두 달에 한 번 만날까 말까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났을 때 애틋한 감정이 들지 절대 나쁜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저희 엄마도 지금은 저한테 격려와 응원의 말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님이랑 갈등이 좀 심하다면 더더욱 하루빨리 독립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길을 자식에게 주입하시는 분들. 안정적인 직장에 빨리 들어가라, 공무원을 해라, 결혼 언제 하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물론 저희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당연히 부모님한테 배워야 될 것들은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살아온 세대랑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제 생각을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따라가면 그냥 지금 부모님이 살고 계신 딱 그 삶, 그거랑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본인 판단을 믿고 본인이 원하는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부모님으로부터 먼저 벗어나셔야 돼요. 본인의 맑은 정신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나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가족이랑도 적당한 거리에서 애정을 유지하고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 5번째 장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저는 이제 자취하기 전까지는 요리도 직접 해본 적이 없고 설거지, 빨래, 청소 이런 거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취를 하면요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 알아서 내가 전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세탁기 돌리는 방법도 자취를 하고 처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소한 집안일 같은 것도 스스로 다 직접 해보게 되면서 저는 그때서야 내가 진짜 어른이 됐구나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뭐든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딜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립심이 생긴 것 같아요. 장점은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점을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단점, 숨만 쉬어도 돈이다. 제가 이거는 아까 첫 번째 장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근데 이게 진짜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돈이 정말 많이 들기 때문에 돈에 대한 중요성을 깨우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어쨌든 이 돈이 많이 든다는 것 자체는 단점이잖아요. 제가 이제 자취하고 한 달 고정 지출이 100만 원 정도로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이 한 200만 원, 300만 원 사이라면 진짜 빠듯이 아껴서 생활하지 않는 이상 거의 저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취하기 전까지는 한 달에 무조건 100만 원씩 저축을 했었거든요. 근데 자취를 시작하고 저축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소득이 낮은 상태에서 자취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돈이 정말 많이 든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입을 늘리기 위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숨만 쉬어도 돈인 경험을 해봄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점이지만 장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단점, 조금 외롭다. 저는 원래 외로움을 잘 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 성향 자체가 사람들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친구들 만나는 일이 3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거든요. 진짜 아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남자친구 만나는 거,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외에는 평소에 사람을 잘 안 만나요. 제가 이런 성향인 편인데도 불구하고 혼자 사니까 조금 외롭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혼자 있어서 약간 무서운 것도 있어요. 아마 여자분들은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혼자 자는 게 약간 무섭습니다. 이 정도 2가지 단점? 제가 느낀 거는 이 2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자취는 이 비용이라는 정말 큰 단점이 있지만 저는 장점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결혼하기 전에 꼭 혼자 살아보는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혼자 살아보는 경험을 하면서 내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모으려면 자취하지 마라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지만요. 저는 오히려 독립을 해야 스스로 발전을 하고 자립심도 생기고 본인 스스로도 정말 많이 성장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자취를 추천드리지 않는 유형도 있어요. 친구들이랑 노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사람 만나는 걸 원래 좋아하지 않아요.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더라도 3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거든요.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자취하는 사람들 보면 친구들을 맨날 데려와서 술 마시고 놀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자취방이 친구들과의 아지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린 이 장점들이 소용이 없어집니다. 물론 이제 친구들이랑 가끔 아지트로 활용하는 건 좋지만 이 친구들이랑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자취를 하는 게 더 악효과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취를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해드린 이야기를 토대로 잘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삶에서 중요하고 좋은 경험이 될 거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좋은 컨텐츠 준비해오겠습니다. 안녕!